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다. 요걸 먼저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강의는 입문자분들이라 그랬죠? 입문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을 때 요걸 좀 해석하고 이해한 다음에 시작을 하면 여러분이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이게 죄다 IT 용어들은 영어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의 뜻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파악을 하면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는 뜻을 좀 찾아보면 저 이렇게 나오네요. 자, 프로그램은 진행 계획이나 순서, 그 목록, 뭐 계획표, 차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죠. 이제 컴퓨터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런 의미인데 컴퓨터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 방법, 순서 이런 걸 기술한 명령의 집합, 앞에 있던 이 명사의 뜻, 이 의미가 실제 컴퓨터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행위를 했을 때 이거랑 비슷하네? 하니까 붙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어디서 붙여서 쓰냐면 가장 유명한 건 이제 TV 뒤에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리고 어떤 행사할 때 어떤 행사의 프로그램 여기서도 써요. 그래서 이런 행사 같은 또는 TV 프로그램 이런 데다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행 계획이나 순서 또는 목록. 실제 그렇죠. TV 프로그램이 어떤 주제, 예를 들면 요즘엔 제가 TV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1박 2일 같은 경우 아니면 무한도전 같은 경우 이런 TV 프로그램들,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시작할 때 오프닝이라는 걸 하고요. 오프닝 하고 나면 혹시나 게스트가 있다면 게스트 소개, 그리고 나면 여행지 소개. 그래서 여행 가면서 이런저런 에피소드들 만들고 중간에 밥도 먹고요. 여행지에 도착하고 나면 그 도착지에 대한 소개, 그 소개하고 나면 또 저녁 먹으면서 뭐 복불복 같은 것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나면 취침인데 취침도 그냥 안 재우고 게임하고 뭐 누구는 개 잡으러 가고 꼬막 잡으러 가고 막 그러죠. 누구는 꿀잠 자고 그리고 아침에 끝나면 기상 미션 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1박 2일 하면서 끝났어요. 항상 정해져 있었죠. 내부의 핵심 데이터만 바뀌고 이 형식은 그대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그대로 컴퓨터로 가져오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산기라는 이 프로그램 다들 컴퓨터에서 써보신 분들이 없지 않으시겠죠? 이 계산기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하나의 프로그램. 얘가 짜여진 대로, 정해진 대로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숫자를 누르고 연산 기호를 누르고 등호를 누르면 결과가 표현되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얘도 항상 정해진 대로 1 더하기 2를 하면 항상 3이 나와요. 만약에 3이 안 나온다. 실행할 때마다 지금은 3이 나왔는데 다음에 1 더하기 2를 하면 3이 아니라 4가 나온다. 그럼 이건 잘못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계산기가 아닌 거지. 뭔가 이상한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면 얘도 정해진 대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이 베이스를 깔아 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건데 아니 이게 프로그램이고 이게 지금 어디서 동작되냐면 컴퓨터에서 동작을 해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그럼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뭔가 동작을 시켜서 우리 같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거잖아요. 만들어 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쪽으로 생각을 가져가시면 돼요. 이런 프로그램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역사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건 컴퓨터가 뭔지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뭐냐? 컴퓨터,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처리하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전자적 기계장치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볼 때 필요한 정보들이죠. 그런 것보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컴퓨터가 나온 시점이 그 2차 세계대전 요때를 기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대충 제가 세계사를 잘 알진 못하고 대충 그 영화 중에 이미테이션 게임 요거 보신 분들 계시죠? 요게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에 애니그마라고 하는 암호화 도구 장치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독일군들이 통신을 할 때 통신 신호를 암호화 시켜서 중간에 이제 프랑스군이나 유럽 쪽 국가에서
이 신호를 중간에 감청하고 도청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못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계가 있었는데 요걸 해독하는 기계를 만드는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시는 주인공이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뭐 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다. 요 전에 어떤 여자 컴퓨터 쪽 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만든 게 처음이다. 근데 사실 그분이 만들었던 게 if문이니 for문이니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앨런 튜링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CPU, 메모리, 램이라고 하죠. 그다음 하드디스크, 이 컴퓨터 부품들 관심 없으신 분들도 요즘에는 다 들어는 봤을 거죠. 컴퓨터에 관심이 아주 없어도 이런 걸 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건데 각각의 역할이 좀 있어요. CPU랑 메모리랑 하드디스크가. 근데 이 구조, 이런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뭔가가 동작되는 이 구조를 만드신 분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예전에 제가 과학 채널 많이 보는데 안 될 과학에서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옛날에. 천재들 중에 천재가 폰 노이만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최고의 천재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또 그 나름대로의 천재고 근데 폰 노이만은 모든 것의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만들었던 구조가 오늘날 컴퓨터에 그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의 이 관계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아마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완전히 만들어져서 상용화까지 만약에 된다면 그때가 돼서는 이 구조가 좀 깨지거나 다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양자 컴퓨터가 뭔지는 잘 공부를 안 해서 좀 다르대요. 어쨌든 이런 여러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어떤 기반들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 어렵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계산기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컴퓨터에서 얘를 실행시켜 주는 것이며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컴퓨터는 일단 얘는 기계죠, 기계. 기계는 뭐 물리적인 그 아날로그 기계일 경우에는 사람이 수동으로 움직이거나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얘는 전자기계죠. 전자기기. 전자기기는 전기를 통해서 동작을 해요. 전기를 가지고 동작을 하고 전기는 뭐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전압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전기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요 두 가지. 전기가 흐르면 1,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0. 1과 0.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 형태, 혹시나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던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얘네들을 섞어갖고 낸드니, 뭐 노원이 뭐 여러 가지 또 나오죠.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결국 뭐 복잡하지만 컴퓨터는 이 0과 1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그 조합된 결과물을 알려주는 역할. 결국 계산이에요, 계산.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에 또 추가로 뭐 가산기, 감산기 뭐 이런 개념들 공부하다 보면 아 컴퓨터는 덧셈밖에 못하는 가상기구나 이런 얘기까지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근데 어찌됐든 결국 이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른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리면 되고요. 그럼 우리 처음 질문했던 게 이 계산기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어떻게 실행시켜 주는 거지? 이거 대체 어떻게 만든 거지? 라고 했을 때 컴퓨터는 0이랑 1밖에 모른다. 그래서 개발자라고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 기계가 이런 계산기 모양을 만들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0과 1을 막 조립을 해요. 0100, 1000, 0000 이게 코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코딩을 해서 전기를 흘리고 안 흘리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이런 계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시절이 있고요. 지금도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PU 쪽, 하드웨어 쪽 하시는 분들은 실제 010을 가지고 이거 뭐 디스트럭션 코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옛날엔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근데 이게 사람이 이 기계가 0일밖에 모르는데 좋다 싫다밖에 모르는데 그 좋다 싫다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조금 좋다, 덜 좋다, 많이 싫다 막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막 한 이만큼 써야 이게 조금 싫어 뭐 이런 의미가 되고 또 막 이만큼 써야 많이 좋아 막 이런 게 되는 거고 의미가 그렇게 해석이 되게끔 만들어지니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런 덩어리들 이만큼의 이진수를 쓰면 이만큼의 010을 조합하면 어떤 의미가 나온다. 그러면 이걸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셈블리어예요. 어셈블리어는 명령식입니다. 명령식. 그래서 내가 뭐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입력받을 거다. 그럼 입력받아. 입력받았으면 그걸 메모리 어디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 뭐랑 뭐랑 더해.
아주 단순하게 명령조로 뭐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0101001들의 조합 하나하나를 명령으로 쓸 수 있는 좀 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별게 아닌 게 물론 이걸 하시는 분들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되게 긴 문장 있으면 긴 문장을 줄이죠. 조그맣게. 마찬가지예요. 0101 가지고 만드는 이 방식이 0101이 너무 길어지는데 똑같은 0101 패턴이 나중에 뒤에서도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행위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걸 또 뒤에다 쓰는 게 불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묶음으로 쓰는 거죠. 정의해놓고. 그냥 단순해요.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이 어셈블리어까지를 이 0101과 포함해서 얘네들을 기계어라고 부릅니다. 기계어. 기계어란 사람이 기계랑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0101이니까. 혹시 가능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긴 합니다. 전기인간 뭐 이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따 CPU랑 좀 대화해야지 그러면서 손가락을 CPU 핀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전기를 지지직 한다거나 말도 안 되는. 예. 그래서 사람은 기계랑 소통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얘한테 어르고 달래기 위한 010101들을 막 써줘야 되는 거였죠. 근데 0101 너무 쓰기 힘드니까 이걸 좀 자주 나오는 패턴들을 명령으로 만들어서 좀 덩어리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셈블리어가. 결국 기계어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 기계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의 언어를 말하는 거다. 기계어. 요걸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하죠. 저급 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수준이 낮다의 표현에서 저급인데 여기서 수준은 수준이 높다고 해서 좋은 거, 수준이 낮아서 나쁜 거의 개념이 아니라 기계가 알아듣는 건 단순하잖아요. 0101. 근데 사람이 알아듣는 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한글처럼 또는 영어처럼 되게 고등 생물들이 사용하는 높은 수준의 표현들이 가능하죠. 그런 거 이제 고급, 고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급 언어라 그래갖고 막 안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처음에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그러신 분들 없겠죠. 어쨌든 저수준 언어, 그래서 저급이라기보다 수준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의미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상기시켜보면 계산기를 어떻게 만드는지였어요. 이 계산기를 개발자가 0101 갖고 만들었으면 정말 힘들었겠죠. 그래서 어셈블리어가 나왔고 어셈블리어 갖고 만들어도 정말 힘들었겠죠. 그래서 나오게 된 다른 언어들이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언어가 더 있지만 C 언어라는 게 있는 겁니다. C 이전에도 이제 언어들이 막 있었고요. 여러 가지들.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고 어떤 전환점 그때가 이제 C가 나온 후부터라서 지금 C, C++, 자바, C# 여기까지 이어지는 언어들은 전부 다 C 기반이라서 문법이 굉장히 비슷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언어마다 특성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C 언어를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면 C++로 가서는 뭐야 여기선 개념이 하나 추가됐네 이렇게 갈 수 있고 자바로 넘어가시면 C++에 있던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해졌네 이런 개념으로 수월하게 좀 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언어 패밀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온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것들도 웹 언어긴 하지만 걔네들도 결국 비슷한 문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리눅스가 만들어졌고요. 이 리눅스는 운영체제의 개념인데 이쪽으로 또 가면 얘기가 많이 또 길어질 것 같고 우리의 지금 목적은 계산기를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컴퓨터가 계산기라는 걸 실행시켜주지? 어떻게 우리가 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거지? 이런 개념을 지금 보고 있어요. 개발자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동작하도록 작성해 놓은 거다. 프로그램,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저급 언어의 개념을 살짝 보면서 결국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느낌이 있죠. 써줘야 된다. 그래야 기계가 받아먹은 0101이든 어셈블리어든 어쨌든 그 받아먹은 걸 인식하고 얘가 안에 하드웨어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맞게끔 동작을 해서 화면이 됐든 소리가 됐든 뭔가 사용자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출력해 줄 거고요. 그 컴퓨터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그냥 상상하실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있다.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른다. 근데 내가 개발자다. 근데 사용자가 저기요 나 계산기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개발자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뭘 하냐면 자 01010101010101 자 요게 사용자한테 뭔가 입력을 받는
코드. 두 번째 또 010111000000000111 막 이렇게 써요. 두 번째는 입력받은 값을 연산하는 작업. 세 번째는 000100111000 말이랑 쓰는 거랑 다르네요. 요거는 결과를 출력해주는 명령. 아, 이렇게 쓰는 거 너무 힘드네. 잘라. 그래서 이만큼씩 잘라가지고 다른 단어로. 야, 이거 집어넣어. 푸시해. 야, 저거 팝해. 야, 저거 애드해. 이런 식의 명령으로 들어간 게 이제 어셈블리어. 그러니까 개발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야, 컴퓨터, 너 요거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사용자한테 이거 받은 다음에 저거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작업이 뭐예요? 코딩이에요. 코딩. 0101로 코딩했으면 여러분 이거 하려고 안 하셨겠죠. 저도 안 했을 거예요. 어셈블리어로 하면 했을까? 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요건 지금 만드시는 분들이 있죠. 이쪽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임베디드 개발하시는 분들. 임베디드는 하드웨어에 하드웨어 기계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임베디드 개발자고요. 뭐 공장의 자동화 기기에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요즘엔 IoT 사물 인터넷 또는 뭐 자동차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쪽에 센서와 굉장히 밀접한 부분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제 임베디드 개발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셈블리어 가지고 코딩을 하시죠. 그래서 저수준 언어. 컴퓨터가 알아야 되니까. 이게 코딩이에요. 이게 코딩. 저도 지금 이제 저 와이프랑 쌍둥이 육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아기랑 처음 소통하는 게 딱 이거예요. 0101. 내가 사람이고 아기가 있으면 아기랑 소통할 수 있는 건 진짜 아기는 0과 1밖에 몰라.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그래서 얘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이 0101에 맞춰갖고 내가 막 어르고 달래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애들이 어셈블리어를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은 더 구체적인 느낌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계산기 좀 만들어주세요. 개발자는 그 계산기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어떻게 컴퓨터가 동작해야 되는지를 주저리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준 것을 컴퓨터한테 주면 이 컴퓨터가 이 코드 내용을 또 실행을 해서 요걸 실행해서 실행이라는 건 처리한다는 거고요. 처리라는 건 컴퓨터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기 코드의 의미대로 동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CPU가 사용자가 만든 이 프로그램 코드를 읽어드리면서 CPU가 실제로 처리를 하는 거고 그렇게 처리되는 결과물이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계산기 같은 겁니다. 프로그램. IT를 하나도 모르는데 나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개념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그냥 별거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 자바 공부하려고 하고 있죠? 자바를 공부할 건데 어셈블리어보다 더 고수준 언어가 이제 C 언어, C++, 자바 이런 건데 이 중에 자바를 공부할 거고요. 자바를 공부한다는 건 결국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했던 얘기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기계어 0101 갖고 코딩 작성하는 거 불편하다. 어셈블리어 불편하다. 그래서 사용자가 좀 더 편하게 코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낸 게 현재 고수준 언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주저리 쓰면 그걸 대신 0101 같은 걸로 바꿔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활용해서 걔가 대신 실행시켜주는 거죠. 훨씬 개발이 편하고 그런 게 이제 자바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개념은 지금처럼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 명령의 순서, 그 절차대로 진행되는 그 작업이 컴퓨터에서 일어나게끔 만들어진 거고 그걸 만들 때 이런 기계어든 고수준 언어의 C, 자바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개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 코드는 컴퓨터를 통해서 실행될 수 있고 그렇게 실행이 된다는 건 사용자한테 그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흐름을 받아들이시면 코딩이 재밌습니다. 보통 처음 코딩 공부하실 때 이 중간에 가운데 부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컴퓨터는 0이랑 1밖에 모른다며 자바나 C나 이런 거 공부하러 가보시면 첫 시간에 프로그램 설치하고 거기에서 헬로우 자바 또는 뭐 헬로우 C 이런 거 출력하는 거 코드 작성하잖아요. 코드 작성하고 뭐 누르시면 실행됩니다. 뭐 컴파일하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화면에 뭐가 나와. 그 코드가 실행이 됐을 때 여기에 뭐가 나오는 그 내부의 과정이 이 가운데 과정이 아무런 상상이 안 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든 이 코드는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바뀐 코드를 컴퓨터가 하나하나 실행을 시키게 되고요. 실행시킨 결과물들이 이렇게 사용자한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코딩은 문장을 작성하는 게 다예요. 문장을 작성하는 게 코딩이다. 이때 어떤 언어로 쓰느냐, C로 하냐, 자바로 하냐, 이렇게 언어만 달라지는 거고 결국 어떤 문장이든지 간에 어떤 방법을 써서든 기계어 형태로 바뀌어서 컴퓨터가 실행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코딩을 한다, 문장을 작성하는 게 다다라고 했을 때 비전공이시거나 이쪽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자바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적으면 이 적은 내용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실행하고 실행된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흐름이구나. 그러면 문장을 잘 작성하면 되겠구나. 뭐에 맞춰서? 자바를 쓴다면 자바 문법에 맞춰서. 우리가 쓴 걸 이제 얘가 0101로 바꿔야 되는데 문법에도 안 맞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써져 있으면 번역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코딩은 끝입니다. 개념은. 자, 재미없으시지만 어쩔 수 없이 첫 시간에 프로그램 수업할 때는 항상 하는 얘기라서 좀 더 진행을 하고 갈 거예요. 우리 처음 설명했던 게 프로그래밍 그리고 랭귀지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붙어있는 이게 이제 자바잖아요. C도 그렇고 프로그램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떠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래밍이니까 하는 거겠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계획을 짜는 거. 근데 자바 같은 애들을 랭귀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랭귀지는 언어잖아요. 자, 복잡한 거 빼고 기본적으로 언어는 뭡니까? 언어는 도구예요. 본질적으로 도구. 뭘 하기 위한? 의사를 소통하기 위한 도구죠. 그럼 이쯤에서 앞에서 그렸던 그림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른다. 우리 사람은 굉장히 고수준의 언어를 안다. 0과 1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자바 같은 언어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편안하게 얘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막 써요. 그리고 이걸 실행할 때 중간에서 0101로 바꿔주는 이런 걸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컴파일을 해주는 컴파일러. 사실 이 컴파일러를 잘 만들면 그게 언어 하나를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언어를 만든다는 건 컴파일러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용자가 A라고 쓰면 011로 바꿔라. B라고 쓰면 110으로 바꿔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어쨌든 사용자가 자바라는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을 하면 기계어가 되고 기계어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고 컴퓨터가 뭔가 실행한다는 건 사용자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래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결국 자바라는 언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코딩도 맞고 코딩이라는 건 문장을 작성하는 거고 문장을 작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컴퓨터한테 일 시키려고. 야, 컴퓨터야, 너 사용자한테 입력을 좀 받고 입력받은 값을 연산을 해서 결과 알려드려 라고 명령을 내리려고 작성하는 게 코드예요. 그럼 결국은 사용자, 우리 사람과 컴퓨터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쓴다는 거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언어를 쓰니까 그 언어의 목적은 소통이니까 결국 얘들이 다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코딩 공부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를 처음 하실 때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실 거잖아요.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알려주는구나. 계속 이 흐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과 컴퓨터가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작성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게 개발자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되는 거죠. 단순히 코딩을 한다는 걸 그냥 따라 쳐야지, 따라 써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그걸 쓰는지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몇 가지 개념을 더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요게 컴퓨터입니다. 자, 컴퓨터 안에는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다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다른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이 있겠죠. 컴퓨터 본체에. 그러면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컴퓨터를 직접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쌓아서 그림을 표현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 맨날 쓰고 있는 윈도우즈, 그 다음에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킨토시, 그 다음 모바일도 있죠. 안드로이드, 애플, 뭐 iOS 등등등. 운영체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왜 이게 프로그램이냐면 컴퓨터를 사왔을 때 실제로 컴퓨터 사는 곳에서 윈도우즈 같은 걸 설치하지 않았다면 컴퓨터의 전원을 켜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는 곳에서나 아니면 뭐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하드디스크에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부팅이 되면 이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던 윈도우즈 실행 관련된 내용들이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CPU가 이것저것 처리하면서 우리가 보는 윈도우즈 바탕화면도 나오고 웹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운영체제는 뭔가를 운영하는 건데 뭘 운영하냐? 얘네들을 운영합니다. CPU와 하드디스크, 메모리, 랜카드 등등등 여러 가지 얘네들을 운영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죠.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그래서 우리 화면에 윈도우즈 바탕화면도 나오는 거고요. 키보드를 통해서 뭘 입력할 수도 있는 거고 마우스를 통해서 뭔가를 클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게 UI죠. 텍스트 형태로 나온다.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 명령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현재는 다들 GUI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게 UI예요.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를 제어하고요. 사용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게 운영체제의 역할. 그리고 하나 더 앞에서 설명드렸던 계산기 같은 프로그램들은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응용 프로그램. 이런 응용 프로그램은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어떤 운영체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들로 코드를 짜놓은 거예요. 코드를 짜서 실행할 수 있도록 패키징, 묶어준 거고요. 이 코드가 되게 많을 거거든요. 여러 파일들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코드 파일들로 만들어질 거고 요걸 갖다가 한 덩어리의 어떤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요거를 우리 사용자 환경 화면에서는 그냥 클릭하면서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는 거고 요걸 실행한다. 우리가 더블 클릭한다. 그러면 얘가 또 메모리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실행이 되는데 그때 운영체제 위에서 요 녀석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실행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화면으로 보거나 키보드로 소통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체제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동작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 확장자가 APK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실행이 가능하죠. 얘를 iOS, 아이폰으로 가져가서 실행하려고 하면 알 수 없는 게 됩니다. 실행이 안 되죠. 반대로 iOS 프로그램을 여기로 가져와서 실행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던 앱이 하나 있는데 iOS에서도 똑같은 앱이 있는데 그럼 이건 뭐냐? 안드로이드용으로 따로 만들고요. iOS용으로 따로 만든 거예요. 물론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넘나들기 쉽게끔 해주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각각 운영체제에 맞게끔 프로그래밍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 설명드렸던 개념과 동일하게 사람과 하드웨어가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체제도 응용 프로그램도 그 중간에 위치하게 되겠죠. 얘네들을 만드는 거,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도 코딩을 통해서 만드는 거고 응용 프로그램도 코딩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실제로 형체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죠. 코드로 존재하겠죠. 0101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 형태로. 이런 애들을 다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재미없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코딩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프로그램이 뭐다, 그때 사용되는 도구가 랭귀지다,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중요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캐치마인드. 자, 제가 수업할 때 프로그래밍 수업하면 항상 그리는 그림인데요. 요거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은 다 아실 수 있겠죠. 1번 얘는 책장이고요. 2번 얘는 머리 또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번 얘는
책상입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이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 보시면 돼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기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책장에는 책이 꽂혀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책장에 가서 책 한 권을 꺼내 옵니다. 책 한 권을 꺼내 오면 책이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든지 문제지라면 문제를 풀던지 그걸 사람이 하겠죠. 머리를 통해서. 그럼 이 머리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올라갔다가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또는 뭐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말로 떠들거나 아니면 손으로 답을 써내려가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 또는 작업이 끝나면 이 책을 다시 덮어서 책장으로 넣어놓기도 하겠죠. 그러면 책상이 비겠죠? 자, 제가 지금 책장에서 책을 꺼내고 그 책의 내용을 사람이 뭔가 읽고 처리하고 처리가 끝나면 다시 책장에 담아두는 이 흐름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꼭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 하드웨어 부품 중에서 CPU, 흔히 램이라고 부르는 메모리, 그 다음 하드디스크. 뭐 요즘에는 다 스스디 쓰지만 뭐 상관없어요. 여튼 CPU는 한글로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죠.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CPU는 뭐에 해당되겠어요? 머리 2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얘들은 둘 다 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기억 장치. 둘 다 기억 장치인데 앞에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하나는 보조라고 붙거든요. 메모리랑 하드디스크랑 둘 중에 주 기억 장치는 누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대답하시지만 보통 정말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저장한다 그러면 다 하드디스크잖아요. 주로 기억하는 거니까 주 기억 장치가 하드디스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억은 우리가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만을 기억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CPU가 모든 걸 중앙에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 CPU가 처리를 할 때 계산할 데이터는 전부 메모리 위에 바로 이 책상 위에 올라와야 돼요. 즉 작업할 때 주로 기억시키는 곳이 어디냐? 당연히 작업은 책상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가 주 기억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드디스크 같은 녀석은 보조 기억 장치가 되는 거고요. 메모리만 주 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라고 하고 하드디스크든 SSD든 USB든 뭐 내 클라우드 드라이브든 외장 하드든 전부 다 CD-ROM, DVD 뭐 이런 거죠. CD나 DVD 이런 거 있죠. 걔네도 전부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주 기억 장치를 빼고는 다 보조 기억 장치. 왜냐하면 CPU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공간, 거길 말하는 거고 그걸 메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주 작업 공간. 책장 같은 건 또는 옆에 서랍 같은 건 잠시 기억시켜두는 거죠. 나중을 위해서. 뭔가 영구적이 됐든. 얘는 저장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구조가 무슨 구조라고요? 폰 노이만. 이 아저씨가 고안해낸 구조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CPU의 역할, 메모리의 역할, 하드디스크의 역할이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가지시면 앞으로 코딩 공부하고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많이 편해요. 아, 그래서 그렇겠구나.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컴퓨터를 조립해 보신 분들은 메모리를 구입해 보셨을 건데 메모리가 원래 8GB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가 게임을 해요. 근데 그 게임이 굉장히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책장에 있었던 조금 더 전으로 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책장에 여러분의 게임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설치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설치. 여러분이 게임을 설치하면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저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실행하면 게임을 실행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여기서 뾱뾱뾱 뽑아가지고 메모리 위에다가 올려놓아요. 저 게임이 실행될 때 필요한 걸. 그리고 그렇게 올라와 있는 내용을 CPU가 처리를 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실행이 모두 다 이래요. 계산기를 실행해도 계산기가 이렇게 메모리 위에 올라오는 거고요. 그 올라와 있는 걸 CPU가 처리하는 거고. 그래서 설치된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프로그램.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면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용어가 다른 거예요. 저장, 내가 설치를 했다. 아, 그럼 프로그램을 설치해 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지금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계산기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야. 그럼 이걸 처리해주는 애가 누구라고요? 프로세서라고요. 프로세서. 그거 처리해주는 애가 프로세서. 그러니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는 어떤 게임이든 어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한다는 건 실행할 때 올려놔야 될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려면 운영체제가 구동할 때도 결국 메모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운영체제가 쓰고 있는 것 이외에 나머지를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쓸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많이 실행시키거나 아니면 하나의 굉장히 고사양의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면 메모리 8기가 갖고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프로그램이 동작이 안 되거나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느리게 동작을 해요. 왜냐? 책상이 좁아요. 책상이 좁으니까 내가 참고서를 보고 싶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싶고 그럴 때 자리가 없잖아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걸 씁니다. 이런 데다가 이제 하드디스크의 특정 부분을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를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라고 해서 그 하드디스크의 부분에다가 지금 이건 이제 운영체제 스케줄에 따라 다 다릅니다. 내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안 쓰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좀 쓸 일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빼놓자.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제한된 양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다가 메모리를 8기가에서 8기가 하나를 더 달아요. 8기가 용량의 메모리를 더 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에 CPU가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많이 올려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처리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뭔가 좀 빨라진 것 같다라고 체감이 되는 거죠. 그럼 가상 메모리를 덜 쓸 수 있고 저는 이걸 어렸을 때 많이 느꼈는데 저 처음 컴퓨터 만질 때는 16MB 램이었거든요. 그래서 2개 꽂아서 32MB 램 이런 거 썼었어요. 당시 디아블로2 제 추억의 게임이고 이 녀석의 최소 사양인가 그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32메가인지 64가 권장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메가바이트 단위의 램을 썼었죠. 이때는 진짜 체감이 많이 됐어요. 요거 올리는 순간.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모리의 용량을 늘리는 것이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왜 컴퓨터 빨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단순히 성능이 좋아져서 빨라진 개념이 아니죠. 이렇게 동작하는 것 때문에 빨라진 거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고 하드디스크는 얘기할 게 없죠. 그래서 메모리 최적화니 이런 얘기들 코드를 짧게 작성해야 되니 알고리즘을 잘 써야 되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렇게 한정된 메모리 안에서 프로그램이 동작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지가 동작하면서 필요한 어떤 값들을 많이 만들면 그만큼 책상을 많이 차지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걸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최적화의 개념이 되는 거죠. 옛날엔 실제로 이 메모리를 개발자분들이 직접 다 다뤘었기 때문에 어디에 뭘 넣고 어디에 뭘 넣고 어디에 뭘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직접 다 했대요. 그랬던 시절이 있고 근데 지금은 어지간한 프로그램들은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잘 돌아가긴 하죠. 하드웨어가 하도 좋아져서. 그래서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에 대한 역할 이런 것까지 처음 공부하시기 전에 알아두시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코딩 관련된 과목을 강의할 때는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항상 해요. 많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코딩을 공부할 때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개념들이 안 깔려 있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내가 요 정도의 개념만 알았더라면 좀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겠구나. 좀 더 받아들이기 쉬웠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업할 때 C 언어 수업이든 자바 수업이든 다 이 얘기를 합니다.